쌍용차 노사가 해고 노동자 119명 전원을 내년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한 지 9년여 만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건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09년에 법정관리 신청으로 시작된 이 쌍용차 사태 9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합의문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합의 자체는 2015년에 있었거든요. 이제 예.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합의를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서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오늘 복직 시점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냈다는 게 이제 대단한 거고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합의를 중재한 게 예전에 노사정위원회, 지금은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문성현 위원장이 밝혔듯이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랬듯이 10여 년 만에 우리 사회의 아픈 곳 가운데 가장 아픈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걸 이제 마무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뭐 해고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좀 안타까운 희생도 그럼요. 있었는데 예. 어제 최종식 사장이 처음으로 분향소를 방문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참 드문 예로 기록이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사태 때문에 희생자가 가족들 가운데 생기면 기업 경영자들이 이제 많이 나서는 게 선진국, 이웃 나라 일본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외면했고 이번 사태 해결을 거치면서 노사 화합 문화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일기를 기대하고요. 1990년대 이후에 노사 분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하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노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야말로 노사화합이라는 이 문제야말로 우리 경제, 기업, 산업이 세계 인류로 가는 지금 우리가 깔딱고개에 있거든요. 예. 마지막 단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 깔딱고개에서 마시는 한 병의 청량 음료처럼 아주 시원한 갈증 해소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노사화합 문화가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예, 이 쌍용차 사태가 2009년 이제 법정 관리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예. 그간의 과정을 좀 되짚어 볼까요? 네, 그 2009년에 이제 쌍용차를 인수했던 중국의 상하이차가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철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냥 예. 철수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드러났는데 약속했던 추가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 핵심 기술 인력까지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져가지고 먹튀 논란이 있는 와중에 2009년 4월에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해서 2,646명을 구조조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그 공장 점거 농성을 무자비하게 또 이 진압한 게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그리고 2010년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인수하면서 복직 합의를 약속은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요. 2014년에는 서울 고등법원 2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무자비한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기경찰청장이 대통령의 직접 재가 아래 무자비한 진압을 했다 이런 사실들도 밝혀져서 굉장히 사태는 악화일로를 그동안 걸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합의를 도출하는데 그동안 좀 가장 큰 고비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전에 악화될 때는 사실은 정부 탓이 좀 큰 게 정부가 노사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과거처럼 지나치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노동 탄압을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 소수의 해고자들만 외롭고 지루한 싸움을 벌이는 좀 예. 정말 외로운 감정들을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마힌드라가 2010년에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 복직에 합의했는데 문제는 아주 구체안은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에는 합의를 양측이 하기도 했는데 실제 실무부서 배치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현장을 오래 떠나 있었으니까 부서 배치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7월 10일에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마힌드라 회장을 따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했죠.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니까. 예. 현 경영진이 잘 해결할 것이다 이런 일종의 확약을 마힌드라 회장이 하면서
고비를 넘기고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내년이면 이제 해고 10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인수 당시부터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어기긴 좀 어려웠을 거고요. 지금 나인드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차와 달리 인수 직후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했고 추가로 1조 3천억 투자를 확약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 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이미지 문제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이번 합의에서 이제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건 예. 회사가 이 합의를 지키면 해고자들은 회사를 직접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그 항의 현수막이라든가 예. 시설물들을 다 철거한다, 자진 철거한다. 그리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추후에 묻지 않는다. 이런 합의까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상당히 그 구체적인 노사 화합의 어떤 한 대목을 일궈냈다는 생각이고요. 뭐 대통령이 직접 또 부탁하고 하니까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서도 이걸 무시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뭐 복직 방법이라든지 시기, 또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텐데 일단 해고자 60%가 올해 안에 복직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60%가 복직하고 나머지 40%를 상반기까지 복직시키는데 복직이라는 건 구체적인 그 일선 부서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의 무급 휴가를 주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이번 중재를 이루어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교육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119명 전원에 대한 부서 배치까지 끝내겠다는 게 이번 합의의 주요 골자입니다. 근데 이 쌍용차가 경영 상황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복직에 따른 비용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비용이 좀 예상되는데요. 하나는 교육 훈련비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좀 간접적인 비용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 일선 부서에 배치하는데 이분들이 다 어쨌든 고연봉 아닙니까? 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고 경영자인 최 사장이 또 이 부분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상생발전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앞으로 구체적인 실무 계획을 짜고 집행해 나가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습니다.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규모라든가 이런 게 큰 건 아니고요. 그 상징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지원의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방향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해고자 복직을 반기는 반면에 또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너무 복직을 서두르면 오히려 경영이 더 악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우선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며칠간 주가가 많이 뛴 걸 보면 시장이 반기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그 티볼리 열풍 당시에 208억 원 흑자를 낸 걸 빼면 대부분 적자로 일관해 왔는데 올해 상반기도 보니까 387억 원의 적자더군요. 근데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그 SUV 전문 회사로 모기업이 있는 인도를 포함해서 호주 같은 데서 경쟁력이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그룹도 1조 3천억 추가 투자를 약속했고 국내에서 이번 문제 해결을 계기로 뭐 군이라든가 공공기관 납품 같은 걸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경영의 관점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뼈난 경영자나 장수는 뒤를 찜찜하게 둔 채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아픈 골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측면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원 복직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 참 많은 메시지와 또 과제를 남긴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9년이라는 세월을 또 30명이라는 희생자를 또 이제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파탄난 가정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영자가 나서서 결의를 다지고 노사 화합을 도모하고 회사를 살렸더라면 훨씬 더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매몰 비용을 많이 치렀다. 이 점이 좀 안타깝고요. 물론 이제 기업 회생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좋은 경영자 신화는 이런 데서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 김선홍 회장이 물론 이제 끝이 좋지 않아서 빛은 발했습니다만은 경영자가 돼서 기아가 몰락 직전에 온 직원들을 비오는 운동장에 불러 모아놓고서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망한 회사의 직원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경영자는 오너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예. 그런 점들을 좀 우리 사회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언론과 이 경제 전문가들도 명심해야 될 게 외국 기업들 잘 나가고 돈 많으면 우리 기업 인수해서 키워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상하이 차에 의해서 보듯이 경제 경영적 판단에도 꼭 이 자국 이기주의라는 게 개입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좀 버리자 예.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